백설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문자 내용이 짧을수록 의도가 또렷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백설이었다. 나 좀 구해줘.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발신자는 민두식이었다. 그러나 문장 사이에 섞인 습관, 시간대, 말끝의 떨림까지 읽은 백설이는 즉시 확률을 세웠다. 진짜일 가능성도 있지만 누군가가 민두식을 미끼로 자신을 흔들려는 시도일 확률이 더 높다. 백설이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기로 오래전에 결심했다. 그녀가 고른 방식은 단순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 행동하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김선재는 자신이 먼저 계산을 끝냈다고 믿었다. 떨어뜨린 휴대폰 하나로 사람의 선택을 유도하는 일에 능숙했다. 그는 메리 모텔이라는 낡은 이름 근처로 상대를 불러들일 계획을 세웠다. 같은 장소를 반복했으면 위험해 보이지만 오히려 자신감으로 읽힌다는 점을 김선재는 이용했다. 정면을 비워두고 퇴로를 모두 막고 경보를 끄고 보험사가 좋아할 만한 사고의 모양을 만들어두는 일도 김선재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정문은 열어두어. 대신 나갈 길은 모두 막아. 그는 부하 오판술에게 그렇게 지시했고 오판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선재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는 끝이다. 실패는 없다. 그러나 백설이는 다르게 움직였다. 백설이는 문태경을 불렀다. 지금 바로 와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문태경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과거에 한 번 큰 약속을 깬 적이 있다. 민세리와의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그날 이후 문태경은 신뢰의 무게를 배웠다. 지금 그는 백설이에게 신뢰로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느꼈다. 당신 혼자 들어가려 합니까? 아니요. 들어가서 나오는 동안 단 한 번도 내 뒤를 놓치지 마세요. 메리 모텔은 사람이 사는 건물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창문은 닫혀있고 카운터는 비어있고 복도는 과도하게 깨끗했다. 백설이는 그 너무 깨끗함을 이상하게 보았다. 사람이 있는 곳은 어수선해야 자연스럽다. 그녀는 심호흡을 짧게 조절하고 진입과 철수의 시간을 머릿속에 각인했다. 문태경은 건물의 외벽과 창틀의 간격을 확인하며 어느 쪽이 먼저 붕괴될지 계산했다. 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언어는 오판을 낳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들은 순간 백설이는 미소를 지었다. 상대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는 증거였다. 이어서 연기가 올라왔다.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김선재의 의도는 단순했다. 사고처럼 보이는 처리였다. 사람은 불길 앞에서 본능적으로 선택을 잃는다. 그러나 백설이는 달랐다. 그녀는 낮은 자세를 취하고 벽의 온도를 손끝으로 재며 바람의 흐름을 더듬었다. 그리고 한쪽에서 작은 기침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문태경이 찾을 수 있을 정도로만 작게, 그러나 방향을 알 수 있게 또렷했다. 백설이는 구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함께 빠져나갈 통로를 같은 속도로 찾자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문태경은 창문을 부수고 들어와 백설이를 일으켰다. 둘은 말없이 움직였다. 서로의 호흡만 확인했다. 바깥 공기가 몰려오는 순간 둘은 동시에 확신했다. 김선재가 오늘 얻는 것은 자기 확신뿐이라는 사실을. 차에 오른 뒤 문태경이 낮게 말했다. 지금부터 당신은 사라져야 합니다.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사라져 있는 동안 그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읍시다. 사라지는 작업은 깔끔하게 진행되었다. 모태주가 비공식 경로를 열었고 주연아가 기록을 지웠고 공 실장이 병동의 출입 동선을 바꾸었다. 모태주는 병명을 특정하지 않았다. 연기 흡입, 열상, 통증 조절 필요. 정확하지만 애매한 말들이 입소문을 잠재웠다. 백설이는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더 힘이 생겼다. 몸의 상처는 낫겠지만 이 구도의 균열은 오래 남을 것이었다. 그때 양말숙이 병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양말숙은 늘 말끝을 아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설이야,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다. 양말숙은 오래 숨겨온 고백을 꺼냈다. 너는 민두식의 딸이다. 백설이는 충격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 묻어둔 퍼즐 조각들의 위치가 바뀌는 소리를 들었다.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던 사람들, 이유 없이 자신을 지켜보던 사람들, 스텔라장이라는 이름으로만 남았던 장현숙의 그림자.
모든 실이 한 점으로 모였다. 왜 이제야 말하세요? 양말숙은 고개를 떨궜다. 지키고 싶었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어. 그날 밤 백설이는 홀로 시간을 길게 썼다. 민두식이 아버지라면 지금의 구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상속, 지분, 결정권, 영향력. 숫자와 문장으로 바뀌는 것들이 눈앞에 떠올랐다. 하지만 백설이가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아이였다.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했다. 피곤해서 그런가 생각했지만 병실의 침대에서 눈을 감았을 때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모태주가 작은 봉투를 건넸다. 확인해봐. 봉투 안에는 짧고 분명한 글자가 있었다. 임신. 백설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이제 결정을 바꿀 수 없다. 싸우는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태경 씨, 한 번만 묻겠어요. 내가 길게 사라져 있다가 가장 아픈 순간에 나타나도 괜찮을까요?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망설임이 없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한편 김선재는 움직였다. 그는 사설병원의 뒷문으로 들어갔다. 이미 돈으로 묶은 사람들이 많았다. 어떤 사람은 침묵의 대가를, 어떤 사람은 출세의 지름길을 받았다. 김선재는 품속의 서류를 꺼냈다. 이사 위임장. 그는 민두식을 보자마자 웃음을 거두었다. 아버님, 이제 아버님도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민두식은 분노와 불안 사이에서 흔들렸다. 루안이 서리는 온다. 김선재는 스스로 만든 이야기를 사실처럼 말했다. 백설이는 못 옵니다. 오늘 새벽 사고가 있었어요. 말은 간단했지만 그 말은 민두식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줄을 잘라냈다. 김선재는 울지 않았다. 슬픔을 흉내내지도 않았다. 이제 결정을 하셔야죠. 회사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는 민두식의 떨리는 손에서 도장을 받아내려 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텔라장이라고 부르는 장현숙이 들어왔다. 장현숙은 병약했다. 오래전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제대로 알려진 적은 없었다. 그녀는 민두식을 똑바로 보았다. 그 아이를 2번 잃지 마요. 장현숙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김선재는 그제야 진짜 위협을 보았다. 장현숙은 법적 서류를 들고 있었다. 오래전 작성된 유언장 초안과 함께 보관된 친자 확인 자료, 그리고 자료를 보관해온 공증인의 진술서가 정리되어 있었다. 장현숙은 한 줄만 말했다. 민두식, 진실을 선택하세요. 민두식은 떨리는 손을 멈추지 못했다. 선택은 눈앞에 있었지만 마음은 과거에 붙잡혀 있었다. 병은 그의 결정을 더 느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그 사이 민지섭은 전혀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투자 실패는 감출 수 없었다. 숫자를 바꾸어도 서명을 바꾸어도 바닥은 드러났다. 조필두가 돈을 요구했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민지섭은 처음엔 김선재를 찾아갔다. 이번 한 번만 가려주세요. 김선재는 냉정했다. 대신 하나만 해. 내가 한 일의 증거를 내 쪽으로 옮겨. 그러면 내 빚은 잊어줄 수 있어. 민지섭은 머뭇거렸다. 그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족의 뒤통수에 칼을 올려놓았다. 결국 그는 서류의 일부를 김선재에게 넘겼다. 그러나 김선재는 그런 사람을 믿지 않았다. 곧바로 다른 약속을 또 만들었다. 이번에는 민경채와였다. 민경채는 늘 고급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공익에 기부하고 바른 말을 했고 가족을 위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러나 그녀가 제일 잘하는 일은 이미 씌워진 프레임 안에서 유리한 말을 고르는 것이었다. 김선재는 그 능력을 높이 샀다. 한 가지 사실만 내 편으로 만들어달라. 민경채는 미소를 지었다. 대신 내 이름이 안전해야 해요. 그들은 은밀한 관계로 얽혔다. 둘은 서로의 약점을 서로의 보험으로 삼았다. 그 거래는 그들만의 사랑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각자의 생존 전략일 뿐이었다. 가족의 식탁은 싸움의 한복판이 되었다. 민수정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언니, 왜 우리를 이런 일에 끌어들여? 민경채는 차갑게 대답했다. 같은 가족이면 같은 방향을 봐야지. 양말숙은 고개를 저었다. 같은 피여도 같은 죄를 질 순 없다. 말은 짧았지만 방은 더 무거워졌다. 서로를 탓하는 말, 서로를 방어하는 말,
그리고 끝내 아무도 듣지 않는 말들이 엉켰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오자경. 오자경은 늘 효율적인 사람이다. 내일 긴급 이사회 소집. 안건은 대표이사 해임과 임시 경영체제 전환. 집안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서로의 눈을 피했다. 밤이 깊을수록 백설이의 선택은 더 분명해졌다. 그녀는 모태주에게 치료 계획을 짧게 요청했다. 움직일 수 있을 만큼만. 나머지는 나중에. 모태주는 의사로서 단호했다. 무리하면 위험해.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위험을 선택해야 하는 때예요. 문태경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곁에 있겠습니다. 그 말에는 변명도 핑계도 없었다. 약혼을 깨고 얻은 자유를 지금 그는 충성으로 바꾸고 있었다. 이튿날 소문은 더 커졌다. 백설의 사망설. 사진 없는 기사, 확인되지 않은 목격담, 누군가의 울음, 누군가의 한숨. 김선재는 기본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이사회에서 표를 모으고 여론을 만들고 빈자리를 채우고 기억을 지워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날 점심 무렵 한 통의 서류가 이사회 테이블 위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공증인의 봉인, 오래된 날짜, 그리고 두 개의 이름. 민두식과 장현숙, 그리고 백설이. 서류의 마지막 줄에는 간단한 문장이 있었다. 본 문서가 개봉되는 시점에서 친자 확인 결과에 따른 권리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순간 민경채가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다. 민경채는 휴대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받는 사람은 모태주. 그 서류 진짜 맞아요? 모태주는 답하지 않았다. 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답이었다. 민경채는 이익을 다시 계산했다. 그녀가 오래 쥐고 있던 카드가 순식간에 의미를 잃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김선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네. 김선재는 웃지 않았다. 당신도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게 많잖아. 둘의 관계는 사랑이 아닌 계약이었다.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 저녁이 되기 전에 백설이는 다시 일어섰다. 병실의 조명은 어두웠지만 그녀의 의지는 밝았다. 문태경이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들. 상자 안에는 도장, USB, 오래된 손수건, 그리고 얇은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다. 파일에는 민지섭 조필두 거래 내역이라고 쓰여 있었다. 문태경은 말했다. 이건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걸라고 준 카드 같았습니다.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는 사람은 김선재일 수도 있고 민경채일 수도 있어요. 누가 되었든 받는 쪽이 판을 흔들면 주는 쪽이 이익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녀는 파일을 덮었다. 하지만 이번엔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착각한 거예요. 판은 이제부터 내가 정리하니까. 그날 밤늦게 양말숙이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초음파 사진을 꺼냈다. 모태주한테 들었어. 양말숙은 조심스레 사진을 백설이의 손에 올려놓았다. 말은 길지 않았지만 마음은 길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백설이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작은 그림이 그녀의 싸움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문태경을 불렀다. 태경 씨. 문태경이 돌아봤다. 나 엄마가 될 거예요. 문태경은 놀랐지만 오래 놀라지 않았다. 대신 목소리가 더 확실해졌다. 그럼 우리가 더 천천히, 그러나 더 확실하게 가야겠네요. 다음 날 아침 민두식은 어렵게 펜을 들었다. 장현숙이 건넨 서류에 사인을 하는 일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과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몇 번이고 이름을 썼다 지웠다. 내가 너무 늦었나? 장현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틈으로 작은 쪽지가 들어왔다. 오늘 밤 옥상. 마지막으로 진실을 고하라. 보낸 사람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문장은 김선재의 문장과 닮아 있었다. 민두식은 옥상으로 나가려는 마음과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흔들렸다. 병은 판단을 더듬게 만들었다. 하지만 인간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가장 잘하던 방식을 고른다. 민두식은 오래도록 결정을 미루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이번에도 그는 미루기로 했다. 그 미루는 사이 어떤 일들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 시각
이사회장 앞 복도에서 소란이 났다. 보낸 사람 없는 이메일이 사내 전 직원에게 동시에 배포되었다. 제목은 진실. 첨부 파일은 3개. 하나는 친자 확인 공증본, 하나는 메리 모텔 보험 내역과 경보 기록, 마지막. 하나는 투자금 유출 경로. 세 파일은 각자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모두 한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김선재.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민경채. 누가 보냈지? 모두가 서로를 의심했다. 민지섭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얘졌다. 본인이 넘겼던 서류가 자기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백설이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파일을 동시에 흘린 사람은 그녀였다. 누가 건넸든 판단하고 쓰는 것은 자기의 몫이었다. 이제 여기까지 왔네요.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떨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다. 단 한 줄만 떠올랐다. 다음은 아이다. 백설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문태경을 불렀다. 우리 계획을 한 단계 더 바꿉시다. 문태경은 짧게 대답했다. 준비돼 있습니다. 둘은 말을 아꼈다. 아낀 말만큼 결심이 분명해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을 멈춘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메일을 보낸 사람을 마지막에 한 명 더 끼워 넣은 손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다음은 아이라는 문장을 보낸 자는 정말로 아이를 해칠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를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협박이었을까? 민두식의 서명은 효력을 가질까? 아니면 또 다른 서류가 그 서명을 가릴까? 장현숙이 숨겨둔 마지막 증언은 무엇일까? 민경채는 김선재와 끝까지 손을 잡고 갈까? 아니면 더 유리한 쪽으로 몸을 돌릴까? 민지섭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돌아설까? 아니면 더 깊은 거짓말을 만들까? 그리고 무엇보다 백설이는 아이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돌아올까? 그 한 줄 다음은 아이다는 협박이 아니라 선택지를 바꾸라는 명령이었다. 백설이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보고 누구의 문장 습관인지 떠올리려 했다. 점 없는 단정한 명령조, 짧은 어휘, 주어 생략. 김선재가 자주 쓰던 방식이었지만 그가 보낼 때는 보통 시간대를 흔들어 놓는다. 이번 문자는 새벽도 한밤도 아니었다. 점심 직후 회의가 연달아 잡히는 시간. 사람의 움직임이 많은 때였다. 김선재는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적어도 둘 이상이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흔든다. 백설이는 고개를 들었다. 미소부터 지키자. 백미소는 양말숙과 함께 살고 있었다. 평범한 오후, 평범한 장보기, 평범한 골목길. 평범함이 흔들리는 순간은 늘 숨소리처럼 조용히 찾아왔다. 오판술의 그림자가 골목 끝에 선 것이 그 신호였다. 오판술은 거칠게 굴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더딘 걸음을 택하고 있었다. 괜히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예, 엄마가 기다려. 그 한마디가 낯선데도 이상하게 부드럽게 들렸다. 양말숙은 순간 걸음을 멈추었다. 누구시죠? 오판술은 웃지 않았다. 길 묻고 가요. 그리고 그가 다가서는 순간 백설이에게서 전화가 울렸다. 엄마, 지금 미소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양말숙은 숨을 고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응, 길 물어보는 아저씨야. 말은 평온했지만 손은 장바구니를 더 꽉 쥐었다. 그때 작은 승용차 하나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주연아의 얼굴이 보였다. 주연아는 회사의 홍보 실무를 오래 하며 골목길보다 복도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골목을 택했다. 어머님, 설이 언니가 부탁했어요. 미소 데리고 저랑 같이 움직이라고. 오판술은 주연아를 가만히 보았다. 머릿속 계산은 빨랐다. 낯익은 얼굴, 낯익은 이름. 그러나 오늘은 역할을 바꾸어 보는 편이 나았다. 그는 더 다가가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어디로 가는데? 주연아는 짧게 대답했다. 사람 많은 곳. 오판술은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옆으로 비켜섰다. 그래. 오늘은 내 길이 아니네. 오판술이 떠난 뒤 양말숙은 장바구니를 조수석에 올리고 백미소의 손을 꼭 잡았다. 주연아는 신호가 바뀌는 틈마다 짧게 말했다. 누군가 미소양을 미끼로 삼으려고 해요. 밖에서 보기엔 우연한 실수처럼 보이게. 양말숙은 숨을 삼켰다. 운전 천천히. 주연아는 미소를 돌아보며 웃었다. 괜찮아.
우리 그냥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 거야.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의 불안은 아이스크림의 달콤함에 잠시 묻혔다. 그러나 어른들의 마음은 끝까지 달라붙어 떠나지 않았다. 같은 시각 회사 이사회장의 공기가 딱딱해졌다. 오자경이 회의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다. 안건 1 대표이사 해임. 안건 2 비상경영 체제 구성. 안건 3 내부 감사 착수. 김선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진행하시죠. 그는 숫자와 손의 위치를 종이 위에 미리 그려두었다. 필요한 서명, 필요한 고개 끄덕임, 필요한 침묵. 모두가 계획대로 움직일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첫 번째 안건부터 어긋났다. 익명 투표 결과가 예상보다 가까웠다. 그의 표 계산은 늘 틀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한두 표가 도망쳤다. 김선재는 고개를 들었다. 반대편에서 민경채가 종이를 고쳐 잡으며 말했다. 예상보다 빠르네요. 음영 없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계산이 숨지 않았다. 표가 뒤틀리는 동시에 사내 메일로 퍼진 3개의 파일이 각자의 자리에서 언어를 만들고 있었다. 복도에서는 속삭임이 커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휴대폰 화면이 쉴 틈 없이 스크롤을 당했다. 친자하긴 진짜래. 메리모텔 경보 꺼놨다더라. 투자금이 어디로 빠졌는지 다 나왔다고 하던데. 소문은 사실보다 빨리 달린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실이 소문을 밀어버렸다. 오자경은 의도적으로 회의 속도를 늦췄다.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은 중립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시간을 사는 말이었다. 시간을 사는 사람은 대개 판을 바꾸려는 사람이다. 그 틈에 장현숙은 민두식의 병실에서 마지막 끈을 쥐었다. 두식 씨, 이제 도망가지 말아요. 민두식은 말라버린 입술을 적시며 중얼거렸다. 나는 늘 도망쳤지. 장현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도망치지 말아요. 민두식은 펜을 들었다. 오래 묵혀둔 위임장에 덧붙여야 할 단 한 줄. 본인은 건강 악화로 인해 친자백 서리를 보호자로 지정하며 특정 의사결정에 동의를 요함. 그의 손은 떨렸지만 글자는 분명했다. 서류가 끝나는 순간 장현숙의 손이 잠시 허공을 더듬었다. 오래 숨으로 버텨온 병이 그 손끝까지 왔다. 숨이 짧아졌고 말끝이 가늘어졌다. 나는 이번만큼은 내 곁에 있었으면 했어. 그 말은 유언처럼 들렸다. 민두식이 처음으로 눈을 들었다. 연수가. 그들의 과거는 오래였고 그 오래가 오늘을 만들었다. 그들은 결혼하지 못한 가족이었고 인정받지 못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그 이름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보다 지금의 선택이 더 컸다. 장현숙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이를 지켜. 오후 들어 문태경은 양손을 비웠다. 손에 무기를 들지 않는 것이 오늘의 무기였다. 그는 백설이에게서 받은 작은 종이를 접었다 폈다. 돌아오는 때는 내가 정한다. 그 문장에는 서두름이 없었다. 서두르면 상대의 시간이 된다. 느리면 내 시간이 된다. 그래서 그는 느리게 움직였다. 느리게 움직이되 정확하게. 먼저 민세리를 찾아갔다. 그들과의 사이에는 짧고 굵은 단어가 하나 남아 있었다. 파혼.